주봉을 써서 만든 코인 전략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데요. 제가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. 자, 어느 날 여기가 이게 요거 다 일봉 데이터예요. 일봉 데이터고 시작을 바로 요 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가 뭐 첫째 날 월요일이라 그러죠. 여기가 월요일, 여기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이렇게 되는 그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요.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. 그리고 이 동전 시스템에 의하면은 매수를 하려면 위에 뭐 예를 들어 1%면 1%, 그 다음에 아래 마이너스 1% 이렇게 했는데, 만약에 아래 매도 구간이 여기였다고 보죠. 요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요 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매도 그 선이 주어졌다고 한다면은, 그런데 항상 이 일봉을 썼을 때는 이게 우리의 입맛에 딱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선 화요일에 요 가격에서 끝났는데 수요일에는 바로 요 가격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만큼 차이가 생겨버리죠. 그런데 우리의 주봉의 신호는 여기에서 나왔다고, 요 선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건 사실 실제 현실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도저히 체결할 수가 없는 가격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. 그래서 주봉을 썼을 때 단점은 요건데요. 제가 한번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을까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총 한 9,000번이니까 이게 한 20년간 찾아본 건데요. 20년간 시기 동안에 매수 매도 합해서 이렇게 주봉이 주봉하고 일봉의 그런 차이 때문에 체결이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 원하는 가격에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봤더니 대략 9,000번의 그 매매 기회에서 24번 정도 발생했습니다. 코스닥 선물은 요 선물이 나온 이후에 보면은 4번 발생했습니다. 여기서 또 HH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거는 해외 선물입니다. 해외 선물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 9번 정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. 닥스라는 선물이 있는데, 닥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인데요. 해외 선물은 이 해외 선물의 경우에는 이 닥스는 이제 독일 그 지수 선물인데요. 1,300번의 매매 기회에서 한 번이 발생했습니다.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굳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거는, 특히 만약에 코스피를 우리가 주봉을 사용했을 때 그런 주봉과 일봉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매매가 원하는 데에서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또 무엇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것을 보충할 수가 있냐면은 야간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럼 야간 선물을 활용하면은 당연히 그런 갭으로 발생하는 갭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제대로 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겠죠. 다른 선물들도 마찬가지고요. 만약에 야간 선물이 있다면요.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아주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선물과 코스피 선물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해봤는데요. 해외도 어떨까 하고 한번 좀 봐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한번 간단히 해외 선물 제가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요. 그게 미니 닥스를 한번 해봤습니다. 미니 닥스는 이건 왜 했냐면은 닥스가 워낙 증거금이 커서요. 미니 닥스는 대략 보니까 7,000유로 정도 하고요. 7,000유로는 우리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900만 원 정도, 계약당 900만 원 정도 합니다. 미니 닥스를 현재 있는 제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
네, 이게 대략 2018년 대략 한 3년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요. 뭐 나름 상당히 훌륭해요. 예. 그러니까 한 7천 유로 정도 쓰는데 수익은 5만 유로 났으니까 뭐 굉장히 뭐 괜찮죠. 어마어마하죠. 뭐 이것도 수익률을 따진다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외 선물로서는 저는 이 HHI라는 것에 이제 이거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HHI는 홍콩에 상장돼 있는 H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선물입니다. 그 홍콩에 있는 지수 선물에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하나는 이 HHI가 있고, 그 다음에 항생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, 항생 인덱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지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지수 선물이고요. 이 HHI는 뭐냐면은 중국 대륙의 주식들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, 그것들만 따로 모은 것들이 따로 모았거든요. 대략 증거금은 크게 잡아서 5만 홍콩 달러인데,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800만 원 정도, 그 정도인데요. 요거는 보면은 증거금은 한 800만 원 정도이고, 수익은 대략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년 정도, 6년 정도에서 대략 한 17만 원, 18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. 뭐 이렇게 썩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수익이 설령 났다 하더라도 이런 굉장히 큰 그 적이 발생하고 있죠. 저 MDD가 발생하죠. 물론 여기 2015년, 16년, 17년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. 이거는 이제 중국 시장이 2015년, 16년, 17년까지 아주 좋았던 거하고 굉장히 이 관계가 깊죠.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또 17년 후반부터 19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외 선물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같이 포트폴리오를 이루어서 할 만한 게 많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해외 선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비용의 문제입니다. 이 어떤 매매 전략을 만들고 특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비용인데요. 비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. 수수료, 그 다음에 슬리피지. 근데 해외 선물의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은 수수료가 거의 슬리피지만큼 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수수료가 비싼 거죠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줄어들긴 하는데, 이건 참 처음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그건 사실 정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. 어쨌든 수수료 여기서는 뭐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는 시작을 했는데요. 수수료 슬리피지야 뭐 어차피 다 비슷한 거고요. 근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, 이게 또 해외 선물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 코인 시스템의 전반적인 거,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동안 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. 이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야겠죠. 정말 현실에서 작동하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, 즉 코인 시스템을 좀 더 개선을 하는 거,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또 많이 만드는 거,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고, 또 제일 중요한 또 마지막으로 이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, 요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이냐,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증권사 AP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자동 주문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, 요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
다음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